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에 하나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이하 PPI 계열의 약물이 있습니다. 위식도의 역류 증상, 속쓰림, 소화성 궤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처방되는 약물로 성분명을 찾아보면 땡땡땡 프라졸이라는 이름이 붙은 약인데 대표적인 약물이 오메프라졸입니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통증의원 등에서 돌아다니면서 수년간 이런 PPI 제제를 계속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장약이라면 위장에, 관절약이라면 관절에만 가서 선택적으로 작용하리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체의 어느 부분에 잘 듣는다는 강력한 성분의 약이 실제로는 다른 성분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인체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에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주제인 프로톤 펌프, 즉 양성자 펌프는 무엇일까요? 프로톤 펌프는 세포막에서 H 플러스 이온, 즉 프로톤을 수송하는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세포의 안과 밖에 전기차를 유지하게 해서 물질의 운반을 가능하게 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면 위장벽에서는 위산의 분비가 대폭적으로 억제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톤 펌프가 위장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인체의 다른 세포에서도 이 프로톤 펌프가 존재하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례로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산성 노폐물을 이 프로톤 펌프를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이를 억제하면 세포 속에 잔뜩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데요. 또 다른 예로 미토콘드리아를 들 수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과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프로톤 펌프의 역할이 필수적인데요. 이 프로톤 펌프의 기능을 억제하면 효율적인 전자 전달과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에너지의 발생이 적게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소량의 에너지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조금만 일해도 금세 피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쓰림, 위염, 위궤양의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PPI 제제 위장약의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세균들은 창자에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 위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전염성 세균을 비롯한 각종 균으로부터 몸이 공격을 받기가 쉬운데요. 위산 억제제를 자주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폐렴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PPI 제제는 위산을 중화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하는데요. 양성자 펌프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위장이 편하려고 이런 PPI 제제를 복용할 때마다 위장뿐만 아니라 뇌, 몸 전체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2017년 한 연구에 의하면 2016년부터 실시된 독일의 연구에서 PPI 제제를 복용한 75세 이상 7만 4천 명이 이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44%나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PPI 제제가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미국의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연구도 있는데요. PPI 사용자들이 다른 제산제를 사용한 그룹에 비해서 6년 이내 조기 사망률이 25%나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PPI 제제는 근육의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장에서 흡수되려면 위산이 꼭 필요한데요. 이런 PPI 제제를 먹으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할 위산의 양이 적어서 근육을 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양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화력이 감소되어 고기를 많이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겨우 섭취한 고기마저 분해하지 못하면 근육량의 감소에 점차 시달리게 됩니다. 2016년에 근위 있는 의학 저널인 자마 뉴럴로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PPI 사용으로 치매의 발생률이 무려 44%나 증가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PPI를 사용하면 두뇌 신경계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를 얻지 못하고 뇌와 장 사이에 긴밀한 연결망이 망가지면서 두뇌 유지에 필수적인 장내 유산균이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PPI 제제는 강력한 약물로서 복용하다가 마음먹고 끊으면 그동안 억제되어 있던 위산이 반사적으로 더 많이 분비되는 기간이 있어서 사용 전보다 일시적으로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의 분비는 자연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나마 적게 나오는 위산을 이런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제거하셨으면 절대 안 되고요. 잘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